안녕하세요. 스위스올 팟캐스트 강우성입니다. I'm in the NBA.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아부다비인데요. 지금 아부다비에 미국 농구 대표팀 쇼케이스가 있어서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환승하러 공항에 와본 적은 있는데 공항 밖에 나와본 건 이번이 처음이고, 아부다비가 제가 언젠간 한번 와보고 싶었던 도시거든요. 제가 이쪽 지역이나 역사나 뭐 문화에 대해 관심 좀 많고, 제가 또 F1도 좋아하는데 여기 아부다비에서 요즘에 F1 레이스도 시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열리고, NBA 다음 시즌 프리시즌 경기인 보스턴과 덴버의 경기도 두 경기를 아부다비에서 10월에 한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대표팀이 아부다비에서 쇼케이스를 가진다고 해서 어차피 파리 올림픽을 가도 이제 미국 대표팀 경기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부다비에서 대표팀 경기를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 결정을 출국 10시간 전에 결정을 하고 굉장히 급하게 즉흥적으로 왔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엄청 더워요. 네, 지금 현재 기온 41 도고요. 저는 아부다비가 좀 건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아부다비가 7-8 월에는 많이 습하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밖에 나가면요, 완전 사우나 같은 느낌이에요. 촬영하려고 카메라를 켜면은 카메라 렌즈에 완전히 습기가 바로 차고, 나가서 한 1 분만 서 있으면은 그냥 바로 몸에서 땀이 절로 납니다. 그냥 몸이 땀으로 젖는데, 진짜로 여기서 어떻게 밖에서 생활을 하나 싶은데 생활을 다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차로 다 이동하고 차나 건물 안에서 무조건 생활을 하고, 제 생각에 아예 거의 야외 활동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호텔을 일부러 경기가 있는 에티하드 아레나 바로 옆에 잡았거든요. 걸어서 가면 5분 정도인데, 그래서 잡을 때 '아싸, 이제 5 분만 걸어서 가면 되겠다.' 했는데 5 분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났어요. 진짜 덥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지금 아부다비 와서 하려는 거는요, 제가 그래도 돈을 꽤 투자해서 아부다비까지 왔으니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좀 생생함을 전해 드리고, 제가 원래 하는 리뷰도 하면서 쪼끔 다른 가벼운 볼거리가 있는 브이로그 같은 것도 한번 올려 볼까 해요. 그래서 좀 재밌는 걸 만들어 볼까 하는데, 제가 아직 편집 기술이 좋지 않아 가지고 쪼끔 이걸 하면서 뭐 늘어가겠죠. 어쨌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미국 대표팀의 경기는 다 볼 거고요. 미국 대표팀이 어제 했던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경기, 그다음에 내일 하는 세르비아와의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 두 개는 일단 다 리뷰할 거고요. 저는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랑 세르비아 경기도 저는 오늘 보러 갑니다. 근데 이거 자체는 리뷰는 안 할게요. 이 경기는 저는 보러 가지만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브이로그 같은 데 넣을 수 있으면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업로드 제 계획은요, 오늘 오스트레일리아전 리뷰 지금 녹화하는 이거를 올리고, 그다음에 아마 오늘 중이나 내일 중으로 브이로그 1 편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세르비아전 리뷰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 브이로그 2 편이 올라가는 게 일단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있었던 경기 얘기 좀 하면요, 오스트레일리아전의 인제 현장 분위기를 좀 공유를 드릴게요. 제가 여기 호텔에 일요일에 밤에 도착을 했거든요. 체크인을 하는데 호텔 직원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저도 농구 보러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지금 여기 거의 농구 보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호텔이 거의 풀 부킹이래요. 근데 진짜 그 말처럼 제가 호텔 로비에서 그냥 경기 날이 아닌데도 그냥 조식 먹으러 갈 때나 뭐 밖에 왔다 갔다 할 때 농구 저지를 입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댈러스의 루카 돈치치 저지를 입은 꼬마도 봤고요. 오스트레일리아 대표팀 저지를 입은 팬들도 많이 보였고, 레이커스 저지를 입은 팬분들도 많이 보였고 하는데, 에티하드 아레나로 가니까 거의 대부분이 저지가 커리 아니면 제임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르브론 제임스. 역시 저는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가 이 두 명이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제가 어제 경기장에 갔을 때 제가 관람한 자리는 중간에서 살짝 왼쪽 정도의 중간 블락이었거든요. 경기 보기엔 되게 좋았고, 선수들 몸 푸는 장면부터 일찍 들어와서 봤는데 뭐 진짜 대단한 NBA 플레이어들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는데, 뭐 테이텀, 앤트맨, AD, 르브론, 커리, 듀란트, 뭐 데이릭 화이트도 나중에 이제 껴서 들어왔고, 근데 선수들이 슛 던지는 것만 보는데, 제가 NBA 경기를 그래도 몇 게임 보러 갔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NBA 게임을 봐도 이 선수들을 다 한자리에서 보는 경기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좀 새삼 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문프는 커리하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약간 장난식으로 서로 계속 패스하고 슈팅도 하고 패스하고 슈팅하고 계속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또 재밌었고, 또 AD가 가끔 이제 리바운드 잡으면서 덩크를 인제 찍는데, 덩크를 할 때마다 그 AD 특유의 그 큰 몸이 이제 딱 떠오르면서 덩크를 찍으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중들도 뭐 환호성을 계속 보내고 또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했는데, 경기 내용은 아마도 제가 인제 미국 대표팀 경기 리뷰를 할 때 계속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직 미국 팀이 핏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 아웃 오펜스를 하는데
볼과 맨 무브먼트가 별로 없고 한쪽 윙에서 포스트업을 하면서 반대편으로 던져주는 정도의 무브먼트나 패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정적인 농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는 인제 선수들의 핏이 있죠. 그중에 특히 인제 앤서니 에드워즈나 조엘 embiid의 이제 핏이 있는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지금 뭐 미국 소셜 미디어나 미디어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앤서니 에드워즈를 벤치로 쓰냐. 지금 스타터로 가도 앤서니 에드워즈가 제일 잘하고 득점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앤서니 에드워즈를 뭐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여러분도 아시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좋은 활약을 했고 진짜 제일 미국 대표팀 선수 중에 가장 자신감 있게 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잘하는 것과 앤서니 에드워즈가 실력이 좋다는 것과는 별개로 이 핏이 맞는지는 쪼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앤서니 에드워즈가 공을 잡으면 일단은 볼 무브먼트가 멈춥니다. 이제 잽 스텝 뭐 펌 페이크 하다가 또 잽 스텝하고 드리블 인제 패키지 선보이면서 공격을 하는 앤서니 에드워즈인데 앤서니 에드워즈는 뭐 당연히 슛 찬스를 좋은 슛 찬스를 만들겠죠. 왜냐면 앤서니 에드워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이렇게 되면은 5 아웃 오펜스의 사이드 투 사이드 볼 무브먼트가 안 나오고 이게 나오려면 공을 가진 선수들이 디시전 메이킹을 빨리빨리 하고 볼 무브먼트를 계속해서 빨리빨리 연결시켜 줘야 되는 플레이어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캐나다전 때 말씀드린 대로 앤서니 에드워즈뿐만 아니라 조엘 embiid도 이런 타입의 선수죠. 그러니까 공이 오면 일단은 자신들의 무브를 하기 위해서 쪼끔 볼 무브먼트를 죽이는 스타일의 선수들이에요. 반대로 뱀 아데바요, 뭐 앤서니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은 자신의 소속팀에서 인제 5 아웃 오펜스의 빅맨으로 플레이한 많은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공을 사이드 투 사이드로 돌려야 되는지 굉장히 잘 알고 좋은 스크린 걸고 어떻게 그다음에 롤을 할지 쇼트 롤 점퍼를 때릴지 패스를 어떻게 해 줄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들어올 때 확실히 공이 훨씬 더 잘 돌거든요. 이게 뭐 조엘 embiid나 앤서니 에드워즈의 플레이어로서의 부족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엘 embiid는 뭐 필라델피아에서 공격의 엔진이 되어야 되고 공격을 이니시에이트하는 플레이어로서 포스트에서 상대한테 굉장히 프레셔를 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을 잡고 여러 무브를 한 포지션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게 조엘 embiid의 팀에서의 역할이거든요. 앤서니 에드워즈도 마찬가지죠. 이제 미네소타가 좋은 팀이지만 공격에서 한계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앤서니 에드워즈의 공격이 진짜로 절실하게 필요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앤서니 에드워즈가 드리블 패키지하고 계속해서 아이솔레이션하고 해도 이게 사실은 앤서니 에드워즈가 팀에서 요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핏입니다. 근데 현재 미국 대표팀에는 이렇게 재능이 많은 프리미터 플레이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원소속 팀에서 플레이할 때처럼 볼 무브먼트를 죽여서 플레이하는 타입의 선수들이 USA 팀의 핏에 잘 맞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지난번 캐나다 경기에서 스타팅 라인업이 11대 1 인가 뭐 되게 점수차가 좀 크게 시작을 했거든요. 지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30대 19로 앞서면서 경기를 좀 시작했단 말이에요, 스타팅 라인업이. 근데 지난번보다 잘하긴 했지만 상당 부분이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에드워즈의 샷 메이킹이 돼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슛이 들어가서 더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스타팅 라인업이 더 핏이 좋았거나 움직임이 좋았거나 좋은 농구를 했다거나 이런 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앤서니 에드워즈가 드리블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슛도 넣고요. 르브론 제임스도 그런 슛을 3 점을 특히 넣으면서 초반에 앞서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슛 찬스를 만들고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여지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아직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경기를 많이 안 뛰어서이기도 해요. 같이 뛰어 본 경기가 많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쇼케이스 경기를 하면서 몇 게임 안 되는 경기들을 계속해서 치러내면서 파리 올림픽 전까지 합을 맞추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같은 로스터로 올림픽만 몇 번째씩 나오는 똑같은 로스터로 도전을 하는 그런 팀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시범 경기 한 게임 한 게임이 소중한 미국 대표팀이거든요, 그런 팀들을 상대하려면. 근데 제 생각에는 르브론 제임스, 뭐 제이슨 테이텀, 스테픈 커리 같이 원래 원 소속팀에서도 볼 무브먼트 중심으로 게임을 했던 선수들은 이 팀이 이기려면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인제 엔비드와 앤서니 에드워즈가 그런 것들을 쪼끔 무너뜨리는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이게 현재까지의 제 USA 바스켓볼 팀의 좀 감상이에요. 근데 이게 두 선수들이 NBA로 선수로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두 선수는 자기의 NBA 팀에서 완벽하게 맞는 핏과 역할을 소화하고 있는데 단지 현재 미국 대표팀의 상황에서는 이런 역할이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앤서니 에드워즈가 지금 현재 두 경기에서 모두에서 잘하는 선수처럼 보이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본인이 뭐 "나는 아직도 여전히 미국 대표팀의 1 옵션이다."라는 말도 하고 지금 득점도 1 경기, 2 경기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미네소타에서 경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선발된
다른 모든 선수들도 다 리그 정상급 올 NBA급 선수들이고 팀에서 다 1 옵션 하는 선수들인데 득점을 할 줄 몰라서 아이솔레이션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르브론 제임스, 뭐 듀란트, 스테픈 커리, 뭐 테이텀, 데빈 부커 뭐 다 40 점, 50 점씩 경기를 해온 선수들인데 개인 득점이 부족한 로스터는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엔비드가 훨씬 앤서니 데이비스보다 좋은 선수고 개인적인 능력으로만 보면 앤서니 에드워즈가 뭐 예를 들면 다른 주루 할러데이나 데빈 부커나 이런 선수보다 더 좋은 플레이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스타팅 라인업에서 핏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시 말하면은 저는 차라리 조엘 엠비드나 앤서니 에드워즈가 벤치 라인업에서 나오는 게 좀 더 핏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벤치 라인업에서 베마 데바요, 그다음에 뭐 주루 할러데이, 그다음에 데빈 부커, 할리버튼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공격을 주도하는 게 할리버튼인데 할리버튼이 원래의 소속팀 인디애나에서 비난을 받는 비판을 좀 받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게 좀 공격에서 적극성이 부족하다잖아요. 이 선수가 너무 패스만 먼저 보려고 하고 슛에 좀 적극성이 없다. 패스만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할리버튼이 지금 저는 이 USA 바스켓볼 팀에서 벤치에서 아주 좋은 핏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해에도 사실 할리버튼이 미국 대표팀 경기에서 할리버튼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왜냐면 할리버튼이 패스 퍼스트 마인드고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커넥터예요. 선수들한테 공을 패스해 주면서 계속해서 잘 공격을 이어주기 때문에 할리버튼이 있을 때 쪼끔 더 공격에서 어그레시브한 조엘 엠비드나 앤서니 에드워즈가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핏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몇 경기를 더 하면서 스티브 커 감독의 생각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미국 팀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보스턴 셀틱스의 경우랑 마찬가지로 이게 뭐 결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로스터의 재능의 총량이 너무너무 엄청난 로스터라서 뭐 합이 안 맞고 농구 답답하게 해도 결국에는 그냥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쉽게 금메달을 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농구라는 게 있거든요. 볼 무브먼트를 통해서 개개인의 능력을 좀 극대화하고 선수 하나하나가 다른 선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농구를 하는 게 좀 더 저는 아름답고 좋은 농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미국 농구는 그런 농구는 아니거든요, 스타팅 라인업이. 어쨌든 이 팀이 재능이 너무 뛰어나고 수비가 지금처럼 좋으면 사실은 아마 문제없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될 텐데 이제 약간의 변수는 올림픽에 인제 단판 엘리미네이션 게임이 있잖아요. 거기서 인제 만약에 선수들의 아이솔레이션 후 슈팅이 안 들어가기 시작하고 상대가 잘 들어가면 뭐 이긴다는 보장을 못 하는 게 단판 승부의 예측 불가능한 점이잖아요. 그런데 인제 계속해서 하이 퀄리티 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움직이는 농구, 서로를 위한 농구를 한다면 아무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 마진4 에러가 훨씬 더 증가할 테니까요. 좀 이런 서로의 무브먼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표팀에서 포인트 가드인 스테픈 커리가 두 번째 경기에서는 거의 활약을 못 했는데 이게 왜냐면 스테픈 커리 같은 경우는 오프볼 무브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현재 미국 대표팀의 농구가 아이솔레이션 후 패스를 해 주는 농구이기 때문에 공을 잡고 시작을 하지 못하면 커리한테 공이 잘 안 가요. 이번 경기에서 제가 보니까 커리가 진짜 반대편 사이드에서 엄청나게 오프볼 무브로 인제 빠르게 뛰어오면서 앤서니 에드워즈의 핀 다운 스크린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앤서니 에드워즈가 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리가 오프볼 무브를 하는 걸 보지 않고 그래서 커리는 그냥 뛰어오기만 하고 서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의 무브먼트를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지금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로 수비를 뭐 데빈 부커, 스테픈 커리가 했을 때 캐치 앤 리커버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인제 롤을 하는 예를 들면 뱀 아데바요, 뭐 앤서니 데이비스 이런 선수한테 패스가 가는데 거기서도 에러가 엄청 많이 나고 패스 타이밍도 서로 모르고 롤 할 때 언제 뛰어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고 공이 오면 이게 내 예상을 못 했다는 듯이 받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후반전에 굉장히 턴오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직 서로한테 안 맞고 그래서 아직 쪼금 이런 걸 맞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단 2 게임이지만 스티브 커 감독이 라인 시프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교체를 뭐 선발 라인업 넣고 그다음에 5명 다 빼고 다음에 5명 다 벤치 라인업에 한 번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2 경기를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벤치 라인업이 나올 때마다 뱀 아데바요, 앤서니 데이비스, 할리버튼이 같이 뛰면서 좀 더 뭔가 팀다운 팀으로 농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벤치 라인업이 나올 때 계속해서 점수를 벌리고 벤치 라인업 플러스 마이너스 지표가 스타팅 라인업보다 더 좋은 것도 다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스티브 커 감독도 역시 빅맨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라인 시프트를 한다고 했는데 예외가 있었어요. 첫 경기에서는 조엘 엠비드가 3 쿼터에 5 반칙 퇴장, 피바에서는 5 반칙이죠. 5 반칙 퇴장을 당해서 나가서 그 자리에 앤서니 데이비스를 넣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3 쿼터 후반에 그냥 그대로 그냥 조엘 엠비드를 빼고 선발 라인업에 앤서니 데이비스를 넣어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스티브 커 감독도 빅맨에 대해서 지금 핏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조엘 엠비드가 좋은 선수인데 지금 조엘 엠비드가 시즌 마지막에 부상을 당하고
뭐 그전에 수술도 하고 그래서 좀 몸 상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경기들 보면 몸 상태가 아직 100%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직 몸이 좀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쪼끔 피바 룰에 적응을 좀 못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NBA에서 파울 불어주는 무브를 계속 하는데 그게 안 불린다거나 그러면 약간 또 심판한테 또 항의를 한다거나 오스트레일리아 경기 같은 경우는 랜데일한테 완전히 조엘 엠비드가 아웃플레이 당했거든요. 랜데일이 조엘 엠비드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여서가 아니라 랜데일이 피바 농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선수예요. 이 경기에서 20 점을 넣었거든요. 근데 조시 기디가 진짜 완전히 랜데일을 잘 살려준 것도 있는데 랜데일이 진짜 피바 룰에 훨씬 더 적응이 잘 돼 있고 이 피바 농구에 더 효율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뭐 한 예로 인제 랜델이 림 위에 그 실린더 위에 공이 있으면 원래 공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NBA에서는. 근데 피바 룰에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랜델이 그 실린더 위에 있는 공을 낚아챘는데 오펜시브 리바운드 잡는 걸 보고 엔비디가 막 항의를 해요. "왜 저거 안 불어주냐." 근데 사실 피바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엔비디가 자기 몸 상태 외적으로 피바 농구 룰 자체에도 좀 적응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전 조시 기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TV로 볼 때보다 훨씬 리듬감도 좋고 훨씬 빠르고 그다음에 리드가 진짜 좋아요. 플로어 리딩이 진짜 좋고 제가 같은 경기장에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아웃 오브 바운드 상황에서 패스 길이 안 보이는데 거기에 패스를 넣고 그게 문제없이 들어가고 그게 킬 패스예요 다. 그 '조시 기디가 진짜 좋은 플레이메이커다.'라는 느낌이 이번 경기를 보면서 느꼈어요. 근데 제가 시카고 트레이드 때도 얘기를 했지만 조시 기디가 인제 시카고를 갔잖아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저는 조시 기디가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플레이오프 세팅에서 잘할 거냐가 조시 기디는 계속해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시 기디가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팀에서 1번 핸들러로서 잘하려면 슈팅, 골밑에서의 마무리, 림 피니싱 그다음에 수비 이 세 가지 중 두 개가 돼야 된다. 두 개가 좀 디벨롭이 돼야 조시 기디가 좋은 팀에 플레이오프 팀에 1 옵션 핸들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특히 슈팅은 아직 안 되고 림 피니싱이 너무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조시 기디가 그전까지 무브가 엄청 좋아요. 수비 다 뚫고 완전 림에서 인제 피니시만 하면 되는데 뭐 완전 오픈 레이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한 NBA 선수들은 좀 피니시를 할 수 있는 림 근처에서의 슈팅이 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 3-4 개는 놓쳤어요. 근데 조시기디가 그걸 놓치고도 17 득점에 7 어시스트를 했거든요. 한 27분 뛰고. 근데 그 3-4개 뭐 8 점을 넣었다라고 치면 25 득점한 거잖아요. 지금 조시기디가 쪼끔 위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썸으로 좀 디벨롭 해야 될 게 림 피니싱 같아요. 조시기디가 림 피니시만 된다면 시카고에서 좀 진짜 아주 무서운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 대표팀 얘기를 하면요. 빅맨 선발 라인업을 인제 결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미국 대표팀이죠. 근데 인터내셔널 팀들을 보면요. 이 프론트 라인이 강한 팀들이 좀 미국을 위협하는 팀들이거든요. 프랑스가 그렇고요. 웬반야마와 뭐 루디 고베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또 경기를 이제 쇼케이스 경기를 앞둔 세르비아가 그런데 내일 있을 세르비아 경기가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제 3 번의 MVP를 수상하고 현 시점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인 니콜라 요키치가 있는 세르비아는 이 굉장히 베테랑들이 많고 훈련을 굉장히 오래 한 선수들이에요, 같이 팀으로. 그리고 하루에 3 번씩 연습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엄격한 올드스쿨 코치 밑에서 굉장히 잘 단련된 그리고 굉장히 정돈된 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이랑 다르죠. 미국은 선수단이 매년 바뀌고 지금 경기를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르비아는 굉장히 준비가 된 팀입니다. 거기에 세계 최고의 선수 니콜라 요키치가 있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 요키치를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수는 엔비디거든요. 근데 엔비디가 아마 제 생각엔 리그에서 요키치를 최고로 잘 막는 센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엔비드의 공격에서의 핏이 제 생각엔 스타팅 라인업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르비아 경기를 보고 나면 엔비드와 AD의 활용을 좀 어떻게 할지 가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게다가 좀 지금 엔비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디션이 100%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작용할지 좀 세르비아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좀 한 가지 걱정이 된다면 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지금 오늘 오스트레일리아 세르비아 경기를 하고요. 내일 인제 세르비아와 미국의 경기를 하거든요. 설마 인제 백투백이라서 내일 요키치가 안 나오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그게 걱정이 되는데 내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이런 거 좀 보고 싶다 아니면은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알려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